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신선하게 오래 먹고 싶다는 마음에 모든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계시나요? 오늘은 꼭 냉장고를 탈출해야 하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8가지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에 감춰진 놀라운 보관의 비밀과 냉장 보관 시 벌어지는 과학적 변화까지 쉽고 친근하게 설명드릴게요. 각 재료별로 냉장고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최신 연구까지 꼼꼼히 찾아왔으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감자, 뿌리 채소라서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좋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사실 감자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 즉 영사도 정도의 환경에서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전분당화 현상이 일어나요. 겉으로는 그냥 신선해 보여도 냄새가 좀 이상하거나 떫은 맛이 난다면 이미 맛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고온 조리를 할 경우 감자 속의 당분과 아미노산, 특히 아스파라진이 화학적으로 반응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의 화학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튀김구이 요리 즐겨 드신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게다가 감자를 너무 춥게 보관하면 조직이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답니다. 물론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는 냉장 보관이 싹나는 것을 막아줄 때도 있지만 보관 직후 바로 꺼내 조리할 때 단맛이 강해지거나 발암물질 생성을 피하기 어렵죠. 감자 보관의 정석, 온도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실온, 그리고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감싸는 게 제일입니다. 간혹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면 오래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는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는데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싹이 난 감자의 경우 솔라닌 등 독소가 들어있으니 반드시 싹과 녹색 부위를 두껍게 도려낸 뒤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한국인의 밥상, 김치든 볶음이든 빠질 수 없는 양파. 그런데 양파도 뽀송하게 오래 두려면 냉장고로 고고 했다가 낭패보기 쉬운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양파는 껍질째 통으로 두면 습기와 온도 변화에 취약해지고 냉장고 속에서 수분이 응축되면서 쉽게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자라기 마련이에요. 특히 한번 자르고 남은 양파, 자른 단면을 랩에만 감싸 냉장고에 넣을 경우 양파가 공기 중 박테리아를 흡수하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포자까지 모여들어 마이코톡신, 일명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독소 성분은 극소량만 먹어도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독성도 꽤 강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냉장 보관 중에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줄고 냄새가 강해져 다른 음식에도 영향이 갑니다. 건조하게 통풍이 잘 되는 곳, 신문지나 망에 하나씩 감싸 보관해야 가장 오래 안전하게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곰팡이가 폈다면 내부까지 먼저 쓸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폐기하는 게 좋겠죠? 덧붙여 양파와 감자를 같이 두면 서로를 빨리 상하게 하는 케미, 감자의 싹 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각자 따로 두세요.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고 싶다면 잠깐 냉장고에 넣는 건 괜찮지만 장기 보관은 절대 비추입니다. 식재료 중에 빠질 수 없는 마늘. 한식에선 손이 많이 가서 냉장 냉동고에 대량으로 보관하는 집도 많죠? 그런데 마늘도 보관 방법이 까다로운 식재료예요. 껍질째 통마늘이 아니라 까놓은 마늘이나 다져놓은 마늘을 냉장고에 오래 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색이 어두워지고 갈변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산화효소 반응 때문일 뿐 아니라 조직이 무르거나 부패율, 맹아율, 싹이 트는 비율이 함께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다진 마늘은 냉장 보관 중 세포가 깨진 상태라 미생물에 더 노출되어 이취, 들이물 빠짐, 미생물 오염이 빨라져 품질 저하, 심한 냄새, 맛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면 이런 문제는 덜하지만 해동 과정이나 장기 보관 시 갈변 풍미 감소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오래 두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통째로, 냉장 냉동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급속 냉동, 즉 아주 빠른 속도로 냉동해 두면 품질 저하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미 냉장고 안에서 오래 있었던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은 부패와 갈변이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소비해야겠죠?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촉촉하고 유지력이 길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실수.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곳이 고향인 식물이라 10도 이하에서 저온장애를 쉽게 겪습니다. 냉장고 속에 두면 세포벽이 손상돼 꺼냈을 때 물컹하고 퍽퍽한 식감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산화효소 활동이 멈추면서 단맛 풍미가 급격히 줄고 영양소의 큰 강점인 비타민C와 라이코페난 산화물질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비타민C 손실률은 30%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라이코펜은 아예 합성이 멈추거나 파괴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까지 약해지는 셈이죠. 겉보기에는 색깔이 옅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꼭지 근처나 표면에 움푹 패이는 수치면상 같은 저온장의 특유의 외관 변화도 동반됩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맛도 채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단 너무 물러져서 금방 상할 것 같은 토마토만 예외적으로 냉장고에서 잠시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름철 시원한 오이, 바로 먹기에는 최고지만 사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 그만큼 상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넣어두면 쉽게 물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쭈글쭈글해지거나 껍질이 물러지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오이가 상하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급격히 증식할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이를 자른 상태나 씻어서 물기가 있는 채로 냉장고에 넣을 경우 겉에 점액질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부분부터 세균이 빠르게 퍼집니다. 곰팡이까지 번질 경우 마이코톡신 곰팡이 독이 생성될 수 있어 간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진선도 유지의 핵심은 씻지 않은 채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개별 포장해서 냉장고 내부 채소 칸같이 온도 변화가 적고 습도가 적당한 곳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57일 정도는 괜찮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부드러워지거나 색이 변한 오이는 반드시 폐기하는 게 안전해요. 오이를 절임 크르로 만들면 저장성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바나나 갈변은 냉장고 때문이란 말 사실입니다. 바나나는 원래 열대 지방의 후숙과일로 15도 이하 저온에 특히 약해요. 아직 초록빛 또는 덜 익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익는 과정 당화히 멈추고 과육은 굳고 맛도 밍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껍질이 빠른 속도로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외관상 상해 보이기 쉬워요. 하지만 노랗게 잘 익은 후 냉장 보관에 들어가면 껍질만 까매질 뿐 속은 여전히 상태가 괜찮기도 합니다. 단 식감과 풍미가 약간 떨어질 순 있습니다. 다만 익기 전에 냉장 보관을 하면 숙성 후 멈춤, 섬유질 변화로 딱딱해지거나 심하게 무를 수 있음, 맛이 떨어짐 등 단점이 더 커요. 바나나는 숙성 상태에 맞춰 초록일 때는 실온에서 후숙, 노랗게 익은 뒤엔 바나나 거리 등 통풍 좋은 실온 또는 잠깐 냉장고 채소 칸이 최적입니다. 너무 많이 익었다면 통째로 혹은 조각 내서 냉동실에 담아 스무디나 베이킹용으로 활용하세요. 단 바나나와 사과 숙성 가스가 같이 있으면 숙성 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 따로 분리하세요. 빵은 오래 가려면 냉장실로라는 건 오해? 식빵, 바게트 등 빵 종류는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 빵이 퍽퍽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건 전분의 노화제 결정화라는 물리적 변화 때문으로 빵의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름철 냉장실에서 수분이 응축되면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 빵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자라나는 대표적인 식재료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미생물 증식에 최적화된 환경이 되는 셈이에요. 곰팡이에서 발생하는 독소는 간에 해로우며 일부는 발암 성분이기도 하니 아주 조그만 곰팡이도 전부 폐기해야 하고 절대 떼어내고 먹으면 안 됩니다. 빵을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12장씩 소분의 랩이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 먹을 만큼 꺼내자마자 토스터나 오븐 또는 실온 해동해서 먹는 게 최선입니다. 실온에서도 서늘하고 밀폐해 보관하면 12일 이내는 괜찮으니 참고하세요. 꿀은 상온에서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유명하지만 습관처럼 냉장 보관하는 집도 많죠? 하지만 냉장고 48도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두면 꿀 속에 포도당이 결정화되어 바닥에 하얀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꿀의 품질 변화인 결정화는 상한 것이 아니라 저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딱딱하고 퍼먹기도 어렵고 맛도 조금 씁쓸해지거나 텁텁해질 수 있어요. 결정화된 꿀의 영양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꿀을 녹일 때 뜨거운 물 60도 이상에 오래 넣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꿀 속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 4050도 중탕을 추천드려요. 꿀의 강점인 천연 항균 성분과 당도가 유지되려면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 직사광선 없는 찬장에 두는 게 최고. 꿀 보관 시에는 습도가 가장 큰 적이니 뚜껑을 꼭 닫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꿀이 결정화됐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1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독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오늘 소개한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자주 먹는 평범하지만 보관법 하나로 내 몸에 독이 되는 식재료들이에요. 냉장고가 무조건 안전한 지대는 아니랍니다. 오히려 잘못된 냉장 보관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재료들은 어둡고 서늘한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혹은 신문지망 등 적절한 포장만으로도 충분히 오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냉장, 냉동실에도 각각 적합한 식품이 다르답니다. 오늘의 정보를 참고해서 냉장고 살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늘 응원합니다.